의사의 반란,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요통. 최근 새로 개원하는 전문 병원 중에 척추 관절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이 늘어나고 증상이 잘 낫지 않아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단 검사 장비도 좀 더 정밀해지면서 폐부학적 이상을 찾아내 통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상으로 만들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칼을 댑니다. 그러나 이런 수술로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술한 후에도 통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 재수술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술을 권유받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를 검색하기도 하고 자문을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위험 부담이 높은 수술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나면 바로 좋아질 것이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 환자로서는 병원 말을 믿고 수술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을 찾고 수술을 받기 전에 왜 허리에서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 몸에서는 혈류를 증가시키려 할 때 통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생각해보면 요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척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방사선 촬영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척추뼈는 마치 아이들 장난감 블록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골이 들어있는데 연골은 방사선상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방사선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척추뼈는 중간중간에 부드러운 연골들이 들어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힘을 내어 머리를 지탱하고 상체를 들어서 앉거나 설 수 있도록 할까요? 중간에 들어있는 연골들 때문에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척추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뼈들이 스스로 힘을 내서 몸을 세우는 것인가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뼈들은 골격을 유지할 뿐 자체적으로 힘을 내서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뼈들을 연결하는 근육이 뼈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CT나 MRI를 찍어보면 중간에 있는 연골이 눌려서 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연골이 망가졌을까요? 연골이 약해져서 터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외부 압력에 의해 터진 것일까요? 물론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의 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아프기 시작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척추뼈 자체가 약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척추를 세우는 근육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때 연골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연골을 보호하고 척추뼈를 둘러싼 근육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혈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요통 환자들 중에도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시작된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세수를 하고 나서라든지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평소 척추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배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차다는 것은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근육도 계속 무리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일어나거나 앉아있기가 힘들고 누워있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에 문제를 끌어안고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럴 때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정밀 검사를 하면 연골이 변형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변형된 조직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므로 빨리 수술해서 정상으로 돌려야 통증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 몸이 증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인 혈액순환에 신경 써야 합니다. 즉 아랫배가 따뜻해지게 올바른 식사를 하면서 혈류를 개선하면 하루아침에 통증이 없어지진 않지만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증상을 치유해야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던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진료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항상 허리가 안 좋았는데 내원하기 3년 전에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 후 한동안 통증이 없어 좋았는데 재발하여 1년 전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술한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많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올 때에도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라 허리를 부여잡고 발을 끌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수술이나 약으로는 절대 완치할 수 없고 생활 습관을 고쳐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적인 통증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증이 있을 때에는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분도 오랜 통증으로 인해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식욕이 없어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음식을 즐기고 특히 과일 등으로 한 끼 때우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분 위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식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2번의 수술 때문인지 빠르게 호전되지 않아 내원할 때마다 다시 수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앉지도 누워있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우리 몸의 치유력을 믿어보자고 수도 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몸의 신호는 변을 보는 일이 쉬워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몸이 가벼워진다고 말하더니 점차 안색이 좋아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도 펴지고 정상적인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지던 어느 날 그분은 본인의 2 딸도 문제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물어보니 딸들이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생리통이 심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분의 딸들이 어떤 식사를 하며 살아왔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양태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머니의 입맛대로 만들어온 식사를 함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딸도 진료실을 방문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손주를 볼 만큼 허리도 튼튼해져 가끔 통화를 하며 그때 수술하지 않게 말려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분명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통증을 없애고 일상생활로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통증을 계기로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요통도 사라지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선물들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빵하게 불렀던 배가 날씬해진다거나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는 보너스 말입니다. 그리고 배가 따뜻해지면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이 개선됩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분들에게 잘 생기는 요실금과 변실금 같은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껏 복용해왔던 약들을 버리고 통증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 생각하면서 식습관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만성적인 요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잠 못 드는 괴로움, 불면증.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새벽이 되어야 잠깐 잠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힘들고 만성적인 피로에 쌓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을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만큼 잠을 못 자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주 수면제에 기대다가 이제는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면제는 잠을 푹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가수면 상태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은 누워 있을 수 있지만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을 맞기는 어렵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올라온 40대 초반의 여자분도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탓인지 불안해 보이는 눈빛과 함께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 위장이 안 좋아 위 내시경을 한 뒤부터 머리를 누르는 두통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불면증이 시작되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복용하는 약은 십이지장궤양약과 수면제였습니다. 이분의 식사는 오래전부터 동물성 식사를 배제하고 채식을 하고 있었으며 식사 때마다 과일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건강식과 정보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성을 배제한 식단은 좋지만 정작 매일 힘을 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하는 이유는 음식을 통해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식습관은 밥과 채소 반찬 위주였지만 결국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은 제일 먼저 위에서 소화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위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운 상태로 음식물이 넘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위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제대로 씹지 않은 것과 싱겁게 먹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미식거리고 토할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위에서부터 소화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미밥 2주의 식사와 함께 충분한 소금 섭취를 위해 당분간은 하루 종일 소금을 입에 물고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풀어지던 변들이 형태가 좋아지면서 쾌변을 보고 명치 끝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상된 위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파야 낫게 되니까요. 위장이 좋지 않아 소화를 제대로 못 시켰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밥이 거꾸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라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이 불편해지는 일을 겪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평소 잘 안 움직이던 위장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몸에 조금씩 힘이 생겨 운동도 하게 되고 항상 끌어안고 살았던 두통도 점차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40대 초반의 남자분도 비슷한 몸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앞의 분에 비해 불면증이 꽤 오래되었는데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면증이 정말 나아질 수 있는지 몇 차례나 확인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길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온 이분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몸이 망가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고기를 많이 섭취하고 물 대신 콜라를 마실 만큼 단 음료를 좋아했고 인스턴트 음식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1년 전 심하게 십이지장 궤양을 앓은 뒤 식습관을 고쳐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성 소화불량과 비염, 잦은 설사와 불면증이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변 상태가 좋아지고 피로감을 달고 살던 분이 운동도 시작할 만큼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불면증도 많이 좋아져서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모든 면에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소화기능에 문제 있는 분들에게 불면증이 잘 생깁니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은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도 장 운동을 제대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되지 않고 배가 차가워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이 점이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으니 자꾸 달콤한 음식에 기대게 되고 그런 습관은 밥보다 과일이나 음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이 결국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최근 불면증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수면제에 기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꼭 다른 질병들도 함께 달고 삽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독자분들도 이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활 리듬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면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면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할 것이고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대신 본인의 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면 도중에 한 번도 깨는 일 없이 푹 자고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